자, 이제 3인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1번 보도록 해요. 용어 설명이 다 옳은 것인데 이건 구준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법정치 사건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중개라고 하는 것은 누굴 소개하는 것이 다 중개다. 이런 관점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2번부터 봐요. 반복 계속성이 영업성이 없이 단 1회. 1회가 뭐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1회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기회적 관점이기 때문에 1회다 우연한 기회다 하면 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 정의하는 공인중개사 본다. 아니죠. 우리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이면 이 법은 국내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관련 법률입니다. 즉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겠네요. 자, 네 번째, 소공이란 법인인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도 해당하고요. 즉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하게 되면 그 자체가 소공입니다. 주체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고요. 다섯 번째,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단순한 업무만 수행하는 자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1번에 2번 조금 더 보충하자면 우리가 앞서 했던 수업입니다. 계속적, 반복적, 즉 상호와 사무소가 있다. 금전 소비 대차다. 또는 여러분이 계속적 법률 행위를 했다, 계속적 대상물을 취급했다. 이는 모두 다 업으로 들어간다 했죠. 자, 그렇게 반대로 해석하면 되고. 자, 2번 볼까요? 중개업 영유한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일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번, 중개사무소 계속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태생적이네요. 2번, 중개 신청 단계에서 등록 처분 통지를 서면으로 받았다. 이게 답이네요. 자, 2번에서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이 무등록 개공의 이야기인데요. 이 무등록 개공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되는 것이 있죠. 태생적. 어떤 것입니까? 처음부터 하는 거와 등록 신청만 하는 경우. 자, 이제 후생적이 있죠. 후생적인 것은 H사의 폐, 즉 등록 취소, 사망, 해산, 치사의 폐, 폐업 신고. 해서 여러분이 치사의 폐와 등록 신청만 하고 처음부터 하는 거 구별을 하시면 돼요. 2번이 답이고요. 자, 3번에 사망, 해산, 그리고 4번에 등록 취소, 그리고 5번에 폐 나오죠. 결국 3번, 4번, 5번은 후생적, 1번은 태생적이네요. 자, 3번. 고용인의 업무에 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점점 쉬워져 가고 있어요. 1번. 계공의 소공, 보조원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공의 행위로 보는 거 맞고. 2번. 계공은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 계공 책임이 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유의할 건 3번에 2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요. 이 민사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이 고용인 또는 사용인, 이 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를 해야만 이에 따라 계공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게 있어야 이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면 잘못도 없는 거죠. 자, 이제 2번이고요. 자, 3번. 고용인은 인한 피해자, 계공, 소용인 상대로 공동 또는 선택으로 책임 물을 수 있고 4, 5는 그대로 보시면 되죠. 자, 4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협회. 1번. 계공은 공인중개사협회 설립할 수 있다. 설립은요. 계공이면 충분합니다. 자격증 유무 떠났어. 2번. 협회 설립 절차는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 국장 인가 아니죠. 제가 순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 작성 창립총회, 국장의 인가, 설립 등기. 설립 등기에 빠졌네요. 자, 3, 4, 5는 그대로 읽어보시고요. 자, 5번. 휴업 신고다. 설명 틀린 것입니다. 옳은 것인가요? 옳은 것. 1번. 계공은 3월 초과 휴업하고자 할 때 미리 등록 같은 신고해야 되죠. 안 하면 휴업 미신고로서 100만 원 이하 같으려. 니은 계공은 휴업 신고하고자 하는 때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하는 거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등록증 첨부라고 하는 것은요. 첨부라고 하는 것은 사무소와 관련되는 것은 일단 기본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디귿.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한 때는 계공의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 철거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간판소 철거에는 휴업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이고요. 6번. 분사무소 옳은 설명이다. 1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아니고 시군구별로죠. 주된 사무소 시군구 제외 시군구별로 일개소 준목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2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즉 특수법인이죠. 분사무소 경우 공인중개사 책임자는 두되 책임자가 누구이든지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고. 3번.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 신고. 주된 사무소죠. 우리 3, 4, 5, 4번도 하고 정리합시다.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실무교육 받아야 하죠. 그리고 5번 A군의 중개사무소 2대, 중개법인 Z는 A군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3번 얘기인데요. 분사무소 나오면 중개보수, 즉 분사무소 나오면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저 보수,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어딥니까? 중개보수는 그냥 분사무소 소재지예요. 하지만 중개보수 제외는 전부 다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죠. 자, 7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다. 틀린 거. 1번. 계공은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공 명의로 예치하거나 당사자 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고를 수용하지 않는다요. 거래 계약 당사자가 계약이 해지되고 이런 건 없어요. 계약 원초적으로 사라지고 이런 건 없는데 여기서 예치를 할 때 예치 명의자가 이 당사자는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돈 들고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공동 중개를 하면 둘 중에 누구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2번. 계공은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공고할 경우 당사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죠. 예치기간은 금공신 등 맞고요. 4번. 매도인, 임대인 등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예치명의자에 교부하면 사전 수령합니다. 4번에서 주의할 것은요. 이 사전 수령을 위해서 이 돈을 사전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이 권리 이전자가 돈 받을 지위를 보증보험회사 이런 곳에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 수령 기간인데 그 권리증을 보증서를 어디로 들고 간다? 여기 중요합니다.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가져간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5번. 계공은 이러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업무 수행할 경우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 이전하는 사람에게 비용 청구. 이게 틀렸네요. 여러분 유의할 것은 이 실비라고 하는 것은요. 실비는 중개 완성과 무관한 것으로서 일방에게 청구하는데요. 이때 권리 이전자에게 청구하는 것과 권리 취득자에게 청구하는 게 달라요. 이때 이전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등기 관련 비용, 즉 권리 분석 비용이라면 권리 취득은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구별하셔야 돼요. 일방에게 청구하고 이전은 권리 분석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 원래 꼭 체크하셔야 돼요. 답은 2번인데요. 이 원래 간판, 지첩시 철거하는 얘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계공은 의뢰받은 중개대 성물 대하여 표시 표고하려면 중개사무소 계공에 관한 사항 대통령이 정하는 명시하다. 명시할 사항 아닌 거 5번인데요. 역시 8번, 9번 원래 주의하십시오. 8번, 9번은 작년도에 내겠다라고 하면서 내지 않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10번. 분묘기지권 및 장서 등에 관한 법률 타당한 것은 1번. 설치된 분묘 당분 형태로 합장, 분묘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부부중 일방이 먼저 사망, 이미 그 분묘 설치 이런 거 인정 안 되죠. 합장과 쌍분 형태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2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문화재 보호구역과 접도구역 묘지 설치할 수 없으나 농업진흥지역 묘지 설치할 수 있다. 일단 사람이 많이 기가는 곳에는 둘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묘자리 가는데 그 장소가 좋다 나쁘다 떠나가지고 좀 일반적으로 어색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곳에 놀이동산이 있다. 끔찍하죠. 서로가 불편합니다. 자, 3번. 타인 토지 위에 분묘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 추정한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소유 추정하게 되면 다 내 거다고 외쳐버릴 것인데요. 잠시 내 거다. 점유라고 해야 되죠, 이걸. 4번. 분묘기지권 권리 효력에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권 하나는 게 아니고 봉제사 지내는 범위. 결국 답 5번이겠네요. 11번. 부동산 거래 신고다.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체결일로부터 60일. 잔금 지급일 아닙니다. 체결일부터 60일이고 이거는 대상물 소재지 시군구죠. 신고 관청 아닙니다. 등록 관청입니다. 2번. 계공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계약서 작성 교부할 때 계공 또는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유의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계약을 누가 했는가? 계공에서는 계공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3번. 계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 소공으로 하여금 전자문서 대행할 수 있다 했는데 아니죠. 11번 우리 3번 지문 보충합시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접수입니다. 이 접수할 때 일단 뭐 계공이 했다고 하게 되면 계공은 여러분이 전자문서도 가능하고요. 직접 방문도 가능해요. 이거는 거래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대행하는 사람이죠. 대행은 여기 소공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사자 대행 이렇게 봐도 돼요. 소공은 전자문서 못하고 직접만 가능합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거래 신고 한후 잔금 지급일 변경 될 경우 등록관청 변경 신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를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4번 다시 읽어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거래 신고를 한 후 잔금 지급일 변경. 이 잔금 지급일 변경이 문제가 좀 있네요. 그 4번 그대로 두면 틀린 지문입니다. 이것도. 그 11번을 조금 수정하셔야 됩니다. 11번. 11번에 4번 좀 수정합시다. 뭐냐면 이 잔금 지급이 변경되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4번 지문 안 하면 답이 없어집니다.
주택거래 신고. 주택거래 신고의 잔금이 지급이 변경이 되면 정정 신고가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바꾸게 되면 이건 변경 신고가 돼요. 지문 좀 잘라버렸네요. 이걸 설명하고자 한 건데. 자, 4번. 방금 했는 거고요. 5번. 등록관청의 신고사항에 의심되는 경우 사실 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단수 또는 개공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다. 답이 5번이네요. 5번. 네, 5번입니다. 그 가장 타당하게 찾으니까 11번의 답을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답이 잘못됐네요. 답이 5번입니다. 4번이 아니고. 예. 5번입니다. 5번. 네. 1, 2, 3, 4 틀린 거 다 했죠? 답이 11번에 5번이에요. 4번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됐고요. 문제 해설 바로 됐죠. 자, 1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신고 대상에 따라 기재 사항에 옳게 작성하신 거, 이거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분양권은 분양 금액이고요. 입주권 같으면 추가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외국인은 매수에 가는 거 들어간다. 그리고 집합 건축물, 지읒 해서 전용 면적 찾으면 되고요. 매매 목적물 아파트일 경우 특정 아파트 집 공동주택이죠. 연립 다세대의 경우 특정 동호수. 해서 답 4번이고요. 행정수수료와 관련된 설명이다.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국장이 시행할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고시 하는 건 맞고요. 2번. 자격증 교부 받을 때 국장이 결정고시 수수료 납부. 이게 틀렸네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죠. 13번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행정수수료 얘기인데요. 행정수수료 얘기는 판박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시험 응시할 때 시도지사가 내는 거 내고요. 이게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그리고 나서 자격증 나왔잖아요. 이것을 재교부할 때입니다. 재교부. 즉 자격증 재교부지 자격증 교부할 때는 없어요. 자격증. 예. 시도조례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시험 응시 말고 개설 등록입니다. 개설 등록할 때는 여러분 시군구 조례, 즉 시군구 조례, 그리고 등록증 재교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죠. 이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지하는 곳의 시군구 조례입니다. 결과 정리하고자 하는 제가 이거 적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의 경우는 시도조례고요. 얘는 시군구조례. 합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그 조례를 이야기하죠. 자, 14번 문제인가요? 정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 선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나오는데 여기서 니은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다 들어가죠. 그래서 14번에서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이 정속중개에서 공개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기본적인 사항, 환기 내수입이라고 기억해도 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온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것도 확인 설명 파트죠. 기, 권. 여기서 인적사항 절대적 비공개. 방금 이 문제죠. 공법상 예정금액, 공법상 금액. 공법상의 내용, 공법상의 내용. 예정금액, 공시지가. 자, 다시 합시다. 기본적인 내용, 사법적 권리, 공법적인 내용, 예정금액, 공시지가. 인적사항 절대적 비공개, 공시지가, 임대차일 때 생략할 수 있다. 자, 확인 설명. 기, 권, 공, 예, 조. 취득에 따른 조세, 예정금액과 산출 내역 포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15번. 중개행위 과정 중 발생되는 각종 서식이다. 틀린 거. 이 문제는 이제 참 많이 봤죠. 자, 일단 5번이 잘못됐는데, 이제 한 번씩 하나씩 합시다. 여러분, 1번부터. 작성 시점 어떻게 돼요? 일반과 정석은 중개거래,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는 어떻게? 완성. 2번. 서식의 성격이 동일이다? 아니죠. 일반은 법정 서식이면서 권장, 확인 설명서와 정석은 법정 서식이면서 의무, 거래 계약서는 권장. 3번. 확인 설명서 및 거래 계약서 작성권자, 교부권자, 보호권자 동일 아니에요. 작성권자는 반드시 여러분이 개공이다 아니에요. 작성은 개공도 할 수 있고 소공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부와 보존만큼은 개공이에요. 4번. 보관기간은 일반은 없고 종속 3년, 확인 설명서 3년, 거래 계약서 5년이죠. 다시 답 5번입니다. 자, 16번 옳은 것입니다. 가압류 등기 후에 대항요건 갖춘 주택의 세입자는 당해 주택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해진 경우 대항력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건 대항요건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사라져버리죠. 말소 기준 권리 뒤에니까. 자, 2번. 개공은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알선하면서 중개대 선물 동일성 여부 중요하므로 등기부 등본 등 관계서류 지번 아니에요. 여러분 연, 다는 동호수 있어야겠죠. 3번. 당해 중개대 선물 관하여 등기한 권리 순위를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 등기용지 중 동순별접해야 되죠. 동구는 순위 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반대되어 있습니다. 답 4번이고 5번.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 기한 본등기보다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격려하면 가등기 효력 상실한 게 아니고 순위 보존적 기능을 띠고 있죠.
자, 17번.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 매수 신청할 수 있는 자 나오는데 일단 재매각에 있어서 매각 대금 납부하지 않으면 못 옵니다. 경매 질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두 번째, 관계자 들어갈 수 없죠. 감정평가사나 집달관에는 못 들어가요. 3번, 채무자의 가족은 가능합니다. 법관도 관계자고요. 5번, 민사집행법에 관한 2년 이내도 할 수가 없어요. 자, 18번. 자격정지 3월인데 이거 답이 2번인데 어렵게 기억하지 말고 18번은요. 여러분이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가능해져요. 몇 가지만. 일단 우리 자격정지를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기억을 잘 하시고 그 나머지는 3월이에요. 이것 외에는 3월. 여기서 이거 어떤 거예요? 이중소속. 맞아요? 이중계약서. 그리고 금지행위. 그래서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요건 6월이죠. 볼자 빠졌네요. 예, 6월. 예. 그럼 답 2번 찾을 수가 있고요. 자, 19번. 중개대 선물에 대한 현장 조사와 관련된 개공의 확인 설명 판례다. 다음 중 맞는 것입니다. 1번. 건물 임차인이 그 권한에 의해 증축한 건물 부분이 자 확인하세요. 정축이 구조와 이용이 독립이 되면 독립된 소유권 인정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어그러져 버리면 이건 어떻게 정축적 개념으로 가죠. 기존 등기부습니다. 2번. 부동산의 경우 판결이나 상속으로 인한 물건 변동은 현장 확인 필요하나 신축 건물도 역시 확인해야겠죠. 등기부 나오지 않으니까. 3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부상 물건 일종, 사유지, 호수에서 20년 이상 평형 공연하게 관계용 물을 받아 사용할 경우 관습법상 용수권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습법상 용수권 취득할 수 있는 사례는 없어요. 법률상으로 따져야겠죠. 네 번째. 토지를 매매할 경우 매수인은 측량이나 지적도와 대조 등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지 여부 미리 확인할 주의 의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측량의 의무 없어요. 다섯 번째. 토지가 지적공부 한 필에 토지 등록될 경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 일형 그 등록이 특정되나 토지의 소유권 범위까지 확인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경계의 원래 원칙이 목적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정, 즉 국가가 한다의 국정, 이 측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국가 정한 측량을 당사자들은 신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측량 의무가 없다고요. 그래서 답 1번이고요. 자, 20번. 개공의 거래계약 작성할 사항이다. 뭐 바르게 된 거 다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래 5번의 해설에 제가 넣어두었지만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계약년, 월일 아닙니다.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 그 조건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작성일자 아닙니다. 그 밖에 약정 내용, 요 9가지 내용은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한번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문제 속도가 빨라져 가고 있네요. 문제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21번부터는 다음 자수에 우리 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